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BTV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 이슈를 종합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소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셨듯이 올 한 해 이 단어를 빼고는 이야기가 되질 않을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이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2021년을 대표하는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 취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일국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요. 예.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 갈 길이 멀어 보이죠.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언제 끝날까요? 뭐 내년에는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예. 모두의 희망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기 지역에서만 일일 2,000명 수준까지 증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보시면 이제 거의 2,000명까지 올라가던 때도 있었죠. 네. 근데 평균을 내보시면은 경기 지역의 12월 달에 확진자 수는 거의 한 1,5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5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혹시 1월 달에 지난 1월 달에 한 몇 명 정도였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올해 1월이요. 예. 적어도 뭐 1,000명대는 당연히 아니었던 아이고, 걸로 기억을 예. 하고요. 뭐 예.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거의 뭐 비슷한데요. 17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170명이 조금 넘죠. 이제 1월 달 평균치입니다. 예. 이 당시만 해도 상주의 그 선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네. 경기 지역에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떠들썩했는데요. 네. 그때 17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뭐 9배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올해 한 170명대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 말에 12월에는 1,500명이 넘는 그렇습니다. 수준까지 경기 지역 일일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요. 예. 사실 지난 코로나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중간중간에 큰 고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백신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경기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를 월별로 평균을 낸 겁니다. 네. 보시면 1월부터 6월 상반기죠. 조금 오르내림은 있지만 비슷했어요. 예, 200명 안쪽에서 거의 끝났고요. 보시면 델타 변이 확산이라고 나오죠. 7월부터 7월.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바로 급등합니다. 그 뒤로 조금씩 오르다가 보시면 11월 위드 코로나 바로 급등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전면 등교 시행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 특히 이제 11월과 12월 부분은 백신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률 80%를 기점으로 해서 방역 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을 좀 기대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예, 코로나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위중증 환자도 점점 늘다 보니까 예, 예. 병상 확보 문제가 또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문제, 백신 문제 이것이 단기간 안에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국내의 의료 역량이 얼마나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죠.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무증상자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70%, 80% 수준인데요. 확진자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이 80%에서 9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입원과 퇴원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 90%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포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만큼 병상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병실만 있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병실에서 근무하실 의료 인력분들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일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분들이 지쳐서 이탈하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 박일국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집값,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란 자조적 유행어까지 등장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졌는데요. 1년 동안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희분 기자와 부동산 시장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네, 올 한 해 2021년은 정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열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올 한 해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올해까지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전세값이 급등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사라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상승했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심리가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전국의 아파트 값은 12.89%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20.2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국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자, 주로 GTX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는데 올 한 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탑10이 10곳입니다. 탑10 중에 9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 의왕 같은 경우는 38%가 넘게 올랐고 경기 시흥, 안양, 동안, 안산, 단원 그리고 안산, 상록도, 군포까지도요 3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산, 평택, 안성. 평택과 안성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에서도 굉장히 외곽 지역인데 네. 이런 지역도 25%가 넘게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집값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감소세, 하락 감소세가 보이고 있고요. 또 거래 절벽 현상까지도 조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은 이제 좀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금융당국이 지난 9월부터 한 차례 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서 10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돈줄을 더 옥죄면서 이 대출 비중이 높은 경기 지역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팔자 심리가 사자 심리보다 더 커진 겁니다. 이런 현상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17,000건이었던 경기 지역의 월 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3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9월까지는 2만 건대를 유지했는데 하지만 10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한 뒤로 지난달에는 3,500여 건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하락세가 계속이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집값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일 겁니다. 네.
일단 정부는 최근의 현상을 두고 이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의 초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규제의 금리가 오르고 보유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2년에는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집값이 하락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책은 준비하는 기간에 인허가도 필요하고 토지 보상도 해야 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 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역별로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 공급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을 달군 키워드 부동산까지 살펴봤습니다. 박혜봉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가슴 아팠던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서민층을 허탈하게 했고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이어진 아동학대는 국민 모두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부터 주하영 기자와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 네. 좀 전에 저희가 올해 키워드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이 사건 중에 또 LH 임직원들의 또 땅 투기 의혹 사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업무로 담당하는 공기업이죠. 그런데 LH 임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미리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향후 개발 시에 더 높거나 나은 보상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친인척을 끌어들여서 땅을 사놓는 수법에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태는 LH 전현직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공직사회, 그리고 국회, 광역, 기초의회 등 정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물류센터 대형 화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 소식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6월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축구장 15개의 크기의 건물과 쌓여있던 물품을 모두 태웠습니다. 당시 화재가 얼마나 컸던지 분진 덩어리가 마을 곳곳에 떨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상 창구가 따로 마련됐을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지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광주 소방서 119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의 사망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난 4월의 일이죠. 평택항 부두에서는 300kg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20대 청년인 이선호 씨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용근 씨 사망 사건 이후 이선호 씨까지 산재로 숨진 근로자는 있는데 책임과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모두가 공분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정인 사건 이후에도 이 조카 물고문 학대 등 이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용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모 집에서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이모 부부가 피해 아동을 심하게 때리고 물에 받은 욕조에 그 머리를 담그는 등 고문 수준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화성에서는 2살배기 입양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구두 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는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입양딸은 안타깝게도 2달여 만에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건, 사고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좀 적게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올 한 해 발생했던 사건, 사고를 정리해 보니까 올해도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조혜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그것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선 간호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올해 마지막 뉴스 인물,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최보윤 간호사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 최보윤입니다. 네, 또 올 한 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자들을 살피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또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일단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로서 기존 유입되고 있는 응급 환자와 코로나 위중증 환자, 무증상 코로나 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감 잃지 않고 근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몸도 마음도 누구보다도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 힘드셨겠지만 가장 좀 특히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째 사정보호장구와 레벨 D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처치할 때마다 안면 보호구나 고글 사이로 습기가 차면서 특히 여름에는 땀이 흐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 여름도 정말 더웠는데 진짜 고생 많으셨던 시간이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 간호사와 후배 간호사들의 동료가 있었고요. 특히 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한마음이 있어서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혼자였다면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간호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추가되었지만 저희는 오늘도 코로나19 종결이라는 봄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 또 마지막에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주셨는데요. 의료진들을 일컬어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기도 하죠. 정말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좀 나아져서 근무하시는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길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간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을 맞아 다양한 소식들로 한 해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자 했던 저희 BTV 뉴스의 1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되돌아본 2021 BTV 뉴스 심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온통 코로나19에 포위됐던 2021년 한 해는 좋은 일보다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같은 시청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제보가 이어졌고 우리 기자들은 이에 현장에서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B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우리 기자들이 활동상을 나열하자면 적지 않은데요. 시간 제약상 이 가운데 리포트 3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6월 24일 방송됐던 BTV 뉴스 기사입니다. 오산시 세교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상황에 놓였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아파트 전체 580세대 가운데 20%가 넘는 120세대가 현관 앞 복도를 자신들의 공간으로 불법 확장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오산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일부 세대들은 오산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가 나간 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날 현재까지 유튜브에서는 148만 회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에 댓글도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캐나다를 등 외국에 거주하시는 교포들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뒤늦게나마 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내린 오산시 공무원을 응원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단체 행동을 통해 오산시 복구 명령을 무색하려 한다는 비난의 댓글들도 SNS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복도 공간은 건축 설계 당시부터 화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이용 공간입니다. 이를 자신의 공간으로 불법 개조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에는 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온 소방관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할 뻔한 사실이 시민 여러분의 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17일에는 서호천이 썩어가고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깨끗한 서호천이 하천과 인접한 한 유제품 제조 공장의 불법 부유물질 유출로 썩어가고 있다는 리포트였는데요. 벌금을 내더라도 공장을 멈출 수 없다며 부유물을 버리겠다는 공장 측의 배짱에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수원시 의회가 행정감사를 벌여 이 업체의 황당한 대책을 추궁했고, 시민들은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반영하듯 유튜브에서는 4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이 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취재보도한 우리 기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 말고도 우리 BTV 뉴스가 마련한 기획기사도 돋보였는데요. 우리 BTV 뉴스는 평택의 역사와 함께 해온 평택기지촌을 역사적 시각에서 3부로 나누어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평택의 미군 기지 주변에서 인권을 위린당하면서도 미군을 상대하던 기지촌 여성들, 그녀들을 국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부, 모진 세월 다 받으며 늙어가는 그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인권과 삶, 그리고 국가와 책임의 무게를 무색하게 다름질치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BTV 뉴스는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안전과 행복,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힘겨웠지만 작은 희망이 계속됐던 지난 1년, 우리의 일상 모습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2월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목표했던 인구 70% 접종률을 달성하고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또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멈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하자니 의료계에 부담이 따르고 방역 강화를 하자니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졌죠. 이 적정한 선을 찾기 힘든 줄다리기 속에서 모두에게 지치고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요. 자, 거기에 치솟는 물가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까지 또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의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마트의 한 텅 빈 진열대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만 보면 마치 누군가 사재기를 한 걸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 용인에 위치한 한 마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아내가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자 가게 문을 어쩔 수 없이 닫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이 이른바 돈줄을 내기 위해서 마트 제품들을 싹쓸이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마트 어딘가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하는 모습으로 함께 물건을 구입을 한 거죠. 자, 평범한 이웃들의 선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화성의 한 치킨 가게에서는요,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치킨의 반값도 채 되지 않는 6,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를 했고요. 또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비원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직접 주민들이 방범 활동을 하고 음식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팍팍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 위기 속에서 빛난 이웃들의 소식들로 따뜻했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에게 험난했던 2021년의 마지막, 한 해를 잘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함께여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좀 벗어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올해보다 더 나은 소식들을 들려드릴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1년 BTV 뉴스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조금 더 시청자 관점의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헤엄쳐